안녕하십니까. 만화 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48강 5.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서 공인중개사가 법원, 경매부동산, 입찰대리 또는 매수신청 대리를 하는 경우에 대법원 규칙이 정한 거에 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거, 그 규칙의 정식 명칭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규칙에 의거해서 이제 하는데 그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것을 대법원 규칙에 위임을 했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그 내용에 의해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들이 법인인 중개법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등록 규칙 안에 있는 조항에 의거해서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매수신청 대리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 공매 업무 범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어떻게 규정이 됐냐면, 자, 공매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공매부동산이 있고 경매부동산이 있습니다. 공매와 경매. 자, 공매 같은 경우는 압류부동산 공매입니다. 이거는 주로. 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로 한다고 그랬고, 공매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원, 경매 부동산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권리 분석. 자, 권리를 분석해야죠. 말소되는 권리가 뭔지, 인수하는 권리가 뭔지, 플러스 그 권리 분석과 더불어 취득을 알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요 업무만 받았을 때는 의뢰인이 요거 하고 수수료 주고는 자기가 가서 입찰에 응하면 되는 거고요. 경매도 똑같습니다. 경매 부동산에서 권리를 분석해주고 취득을 알선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을 알선한 거니까 나머지 가서 법원에 가서 경매 응찰하는 거는 그 의뢰인이 직접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업무의 특징들이 그렇고, 두 번째 실제로 대리를 의뢰인을 대신해서 가서 대리해서 이 업무를 하는 겁니다. 바로 매수신청 또는 그리고 입찰 신청의 대리입니다. 입찰 신청 대리. 자, 입찰 신청은 뭐냐면 낙찰 받다고 입찰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매수 신청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 대리나 같은 말인데, 그 매수는 부동산을 사는 거 아니에요. 사는 걸 신청하는 거고, 그 사는 걸 신청하는 방식이 입찰이라는 거예요. 입찰 방식. 그래서 입찰 신청을 대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매부동산 역시 매수 신청. 자, 경매부동산을 사겠다는 신청 대리 또는 그 방식이 입찰이에요. 그러면 입찰 신청 대리가 되는 겁니다. 자, 입찰 신청 대리.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근데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냐면, 요 업무는 모든 중개업자가 다 해요. 모든 중개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 그리고 그 외에 사법에 의해서 변호사라든가 법무사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자, 모든 중개업자가 가능하고, 요거 역시 모든 중개업자가 가능해요. 변호사, 법무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만큼은 요거만큼. 그러니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인 거예요. 요거만큼은 모든 중개업자가 가능하지 않고 법원에 등록한,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중개업자만 가능한 겁니다. 중개업자만. 물론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에 의해서 변호사나 법무사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등록하지 않은 중개업자가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 공인중개사법에는 뭐 처벌 규정은 없고, 법무사법 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반드시 법원에 등록을 해서 매수신청 대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법원에 가서 경매부동산을 입찰신청 대리할 수 있는 사람,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입니다. 물론 중개업자만큼은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만 하는데 대부분 등록을 합니다. 요즘. 자, 그 등록에 관한 규칙을 요 업무, 법원, 경매부동. 공매는 아무나 다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중개업자가 가능하다는데,
법원,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권리 분석을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에 이런 안전장치를 둔 겁니다. 2005년도에 공인중개사법 제정될 때 여러분 선배 공인중개사들하고 협회에 있는 관계자들은 이거 뭘 등록을 하냐, 모든 중개업자에 이거 해줘야 된다고 열심히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 가서 공청회 때도 주장했고. 근데 이거 누가 이렇게 반대를 했냐면 모든 중개업자한테 다 주면 안 된다 한 게 법무사 협회 그 이사하고 변호사 협회 그 무슨 이사가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갖고 붙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나온 그 연구소장님이 훨씬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직 우리 공인중개사협회의 그 정치적인 힘이 좀 약해서 그런지 변호사 쪽하고 법무사 쪽 입김이 좀 약간 들어갔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등록한 중개업자에 한해서 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매수신청 대리를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거 따내려고 무지하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늘 인정해 줍시다. 자, 그러면 이제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죠. 등록을 하려면 자, 이제 먼저 등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매수신청. 이건 중개사무소 등록이 아니라 이미 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중개업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려면 자, 여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니까 먼저 중개사무소. 자, 중개사무소가 있어야 돼요. 중개사무소가 있어야만 중개 업무를 하니까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있을 거예요. 그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법률에는 항상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하는 겁니다. 지방법원장에게. 물론 거기 가면 거기 있는 법원에 있는 등기 관련 또는 지방법원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접수는 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신청서에는 지방법원장 귀중해갖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법원장에게. 왜 지금 지방법원장을 별표까지 해주면서 써주냐면 나중에 이제 등록을 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요. 경매 관련 실무교육을 받는데 그 실무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사람은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이에요. 그 두 개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별표를 해주는 겁니다. 등록은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 그럼 중개법인은 어떻게 되냐? 중개법인은 무조건 주된 사무소. 예, 중개법인은 무조건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역시 주된 사무소. 무조건 주된 사무소 소재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고. 자, 그러면 등록 요건이 있겠죠. 등록을 하는 이게 기준이 이런 거고. 자, 요건. 등록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그 요건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여야 돼. 자, 공인중개사. 중개업자 중에서 중개업자. 공인중개사거나 또는 중개법인. 중개법인. 공인중개사인 중개사하고 법인은 중개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개인은 부칙인전 중개업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대, 중개법인의 대표자도 역시 공인중개사니까 결국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부동산 경매 관련. 자, 부동산 경매 관련 실무교육.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돼. 자, 실무교육을 이수. 우리 중개사무소 등록할 때는 실무교육 수료라고 해서 수료. 거긴 수료고 여기는 이수입니다. 여기 이수. 그 말이죠. 사실 이수한 거나 수료한 거나 같은 말인데 여기 이수로 돼 있으니까 이수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요 경매 실무교육은 언제 이수해야 되냐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1년 전. 요건 똑같아요. 규정은 똑같아요. 등록 신청일. 신청하는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청받아 등록한 날이 아니라 신청한 날짜.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만 받으면 돼요. 그 실무교육 수료증을 내야 되니까. 자, 세 번째는 이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할 때도 매수신청 의뢰인에게 손해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손해배상을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보증. 네, 보증. 이 보증은 보증보험가액 아니면 공제가액, 공탁
세 개 중에 하나면 되는데 대부분 협회에 그 공제사업에 가입을 합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기본 요건이에요. 자, 반드시 이렇게 요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등록을 했어. 등록을 했으면, 할 수 있는 이 일이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자, 이 등록을 했으면, 등록하는 매수신청 대리인의 등록을 했으면 그 대리권의 범위.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야. 대리권의 범위는 대략 한 7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매수 신청할 때 보증금 내거든요. 보증금 봉투에 보증금 넣어요. 자, 보증. 이 보증의 제공, 보증금 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보증금만 내는 게 아니라 입찰 봉투함에 입찰할 큰 대봉투 안에 입찰 보증금 봉투, 돈 넣는 봉투고, 또 하나 입찰표도 같이 넣어야 돼. 입찰표. 내가 어떤 사건에 입찰을 한다라는 그 입찰표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찰표 제출하는 행위. 이것도 작성하고 제출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있어요. 차순위 매수 신고. 차순위는 뭐냐면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라는 얘기. 두 번째 2등이 된 거야. 낙찰을 받으면 1등이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2등이야. 2등인 경우에도 이제 부릅니다. 다 불러서 당신 1등, 당신 낙찰됐으니까 영수증 받고 돌아가셔. 2등한테 물어봐요. 당신 차순위 매수 신고 하겠어? 매수 신고 하겠어? 그러면 영수증 써줘요. 왜? 1등이 만약에 대금 납부를 안 하면 2등에게 너 대금 납부 하겠냐 해서 낙찰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금 납부하면 낙찰 받는 거니까. 그런데 매수 신고 안 하겠다 하면 그냥 돈 돌려줍니다. 그 사람에게. 왜 2등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자유의 의사를. 그런데 매수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낙찰 상대가 안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매수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고, 요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2등도 매수 신고 해주십시오 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리하는 거니까 가능하다. 대리.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낙찰을 못 받았어. 2등, 3등, 4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순위 매수 신고 신고하기도 싫고, 그럴 때는 보증금 돌려받아야 될 거예요. 바로 이 보증 돌려받는 거. 요것도 그날 당일날 다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돌려받는 걸 신청하는 행위 돌려주쇼. 근데 다 불러서 쭉 나란히 서고 1순위한테는 영수증 주고 2순위 물어봐요. 신고하겠습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 안 한다고 그러면 바로 돈 돌려줘요. 3, 4, 5 대리인이 와서도 마찬가지로 다 돈 돌려줍니다. 입찰 수치증. 뭐냐면 매수 신청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입찰 봉투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큰 봉투가 있어요.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겁니다. 안에 비어 있고, 그리고 입찰 보증 편지 봉투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입찰 보증금 봉투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다가는 돈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입찰 신청표가 있어요. 입찰 신청표 이렇게 글 같은 것을 사건 번호, 금액, 뭐 주소, 대리인 이런 거 다 쓰는 거 있어요. 요 두 개를 합쳐서 요 안에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수치증은 이걸 덮으면, 요 수치증은 풀 붙이면 안 되지. 덮어서 풀 붙여서 딱 봉한 다음에 그 입찰하면 넣을 때 이제 공무원에게 주면 그 법원 공무원이 요 수치증을 띄어요. 거기다 번호를 쓴 다음에 띄어서 줘요. 그럼 갖고 있다가 2등, 3등, 4등이 이제 1등은 영수증 받으면 되고 2등, 3등, 4등은 요 수치증 두고 그 보증금 돈 돌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요 봉투 이거 돌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뜯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돌려줘요. 풀도 다 붙여 있으니까 1등 것만 확인해. 1등 것만. 그래서 그게 10% 이상 돈 나눈다 그거 확인하고 넘어가는데, 자, 이거 보증금 돌려받는 거 그것도 입찰 대리하는 겁니다. 대리인이. 자, 다섯 번째는 그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뭐냐면 예를 들어 토지가 이제 경매에 나왔다면 갑하고 을이 공유를 한 거야. 자, 2분의 1 공유, 얘도 2분의 1 공유. 근데 갑이 자기 지분, 어떤 자기 지분을 담보로 했는데 이게 돈을 못 갚아갖고 이 전체 물건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나머지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줘요. 그럼 그 공유자가 내가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 경매할 때. 자, 그게 바로 그 공유자의
우선신고예요, 우선신고. 자, 우선신고는 또 한 명 또 하나 있어요. 여섯 번째 뭐냐면, 우선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구냐? 임차인이. 예,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임차주택이 경매에 나왔어. 그러면 자기가 살면서 잘못하면 자기 보증금이 날아가는 수가 있어. 선순위 임차인은 절대 이거 안 해. 후순위 임차인 중에서 이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로 나온 임차주택을 내가 우선 매수하겠다. 그럼 우선 매수 신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우선 매수 신고고. 일곱 번째는 이제 그 차순위 매수 신고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낙찰이 됐는데 임차인이나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1등이라 하더라도 2등이야. 근데 그게 이 공유자나 임차인은 우선 매수 신고하기 때문에 낙찰자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뭐하냐? 낙찰 받아가요, 자기가. 그러니까 1등 됐다 하더라도 2등이 된 사람들은 그 포기해도 되는 거야. 왜? 돈이 묶이잖아. 그 사람이 대금 납부할 때까지 한 달 동안은 돈이 묶이니까 나 이거 포기하겠다고. 즉 임차인이나 또 공유자 또는 임차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매수 신고를 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자가 보게 되는 경우, 차순위 매수 신고자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돌려달라, 보증금. 그 얘기에 바로 저 차순위 매수 신고자로 보게 되는 거를 포기, 이것도 하세요. 이 7가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따로따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날 당일날 경매 법원 그 입찰 당일날 매각기일날 한 번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거기서 벌어지는 건 다양하게 나눠 놓은 겁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그날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자, 이렇게 하는데 그 등록을 할 때 등록 신청, 아까 등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 등록을 하는데, 자, 그러면 등록을 할 때, 자, 계속 등록할 때 신청 서류, 어떤 서류를 내는가? 신청 서류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신자교 소사 기억나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신자교 등사다, 등사. 요거만 바뀌는 거예요. 신자교 등사. 그리고 보증.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신자교 등사 복법. 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라 등이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보면 매수신청 대리인 신청을 하니까 신청서, 매수신청 대리인 신청서를 써야 될 것이고, 그죠?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중개법인인 중개업자, 대표자를 얘기하니까 공인중개사여야 돼. 부칙인정 중개업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실무교육은 경매 실무교육이에요. 경매 실무교육 2수준. 경매 등록 신청일자 1년 이내에 했다는. 보통 협회에서 다 해줍니다. 이 교육도. 돈은 내야죠, 돈은. 실무교육 받으려면 그 강사료 같은 거 내야 되니까 돈은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등은 바로 공인중개사 중개업자 등록증이에요. 자,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과 현재 중개업자라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이걸 다 복사본 제출하는 거예요. 사본을. 중개사무소 등록증. 그리고 사진 필요하죠, 사진. 그 사람이 사진을 봐야지. 그 사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보증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그 보증 설정하고 달라요. 이거는 입찰, 매수 신청 대리할 때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또 보증을 하는 거야. 따로. 액수는 똑같아. 사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1억 이상, 그리고 법인은 2억 이상, 분사무소 1억 이상. 똑같이 여기 역시 법인은 2억 이상,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1억 이상만 보증 설정하면 됩니다. 이 보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보험, 공제가입, 그리고 공탁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 대부분 공제가입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요즘은 다 전자정보에 의해서 행정정보만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거기다가 신청에 동의함이라고 표시만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그거 보고 행정전산만 이용해서 법인 등기 등록 확인한 다음에 등록증 발급해 줍니다. 이제 통지해주고 찾아가라고 그러는데, 확인의 동의를 안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을 내야 돼. 얼마나 귀찮아. 그러니까 다, 근데 보니까 99.9% 이상이 다 확인의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신자료 등사 보호법이 필요하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등록증의 교부는 그 지방법원장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냐면,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또는 법인인 중개업자가 이 등록을 누구한테 한다? 지방법원장에게 하는 거예요. 지방법원장. 어디 지방법원장? 중개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입니다. 자, 등록을 하는데, 등록증은 이제 지방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면 한 자에 대해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여기서의 등록증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이에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교부하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등록관 증서하는 거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해당 지방법원에서 해요. 자, 지방법원에서 하고, 지방법원이 직접 준다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에 있는 공무원이 지방법원장의 이름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시군구청장 이름으로 줘도 시군구청장이 직접 주나요? 거기는 공무원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재교부 신청도 간에 이거 잊어버렸거나 이게 훼손됐을 때는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물론 수수료는 냅니다. 자, 그리고 등록증 등의 게시 의무가 있어요. 자, 등록증을 받았으면 이 등록증을 게시해야 될 거네요. 이게 게시 의무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게시 의무랑 거의 비슷해요. 거기 보면 등수자부라고 그랬죠? 등수자부, 중개사무소 등록증, 수수료 요율,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증수증 서류. 요거 똑같아요. 이 게시 의무도 등, 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이미 있으니까 여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나란히 넣어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는 필요 없고, 보. 자, 이 등록증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요 수수료는 매수신청 해갖고 낙찰받았을 때 그 수수료예요. 이 수수료는 매수신청 대리 등에 관한 수수료 표고, 요 보증은 이 보증하고 다른, 이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보증이고, 이건 매수신청 대리할 때 보증 설정 서류 사본을 거기다 딱 붙여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다 붙이냐? 이 두 개 똑같아. 둘 다 사무실에 보기 쉬운 거. 보기에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거. 보기 쉬운 거. 누가 보더라도 딱 들었을 때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눈높이, 사람 눈높이의 벽에다 아무데나 붙여놓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기 쉬운 것에 두면 돼요. 그리고 이 실무교육. 요 교육이 바로 이제 경매 실무교육입니다. 경매 실무교육. 이 경매 실무교육은 어디서 받는 거냐면, 보통 협회에서 하는데, 그 협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바로 누가 지정해준다?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 자, 행정부로 말하면 행정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으뜸이고 그 밑에 실무는 국무총리가 담당하듯이, 법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법부의 수장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실무를 누가 하냐? 이 법원 행정처장이 하는 거예요.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입니다. 예. 자, 이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법원 경매 실무교육을 합니다. 자, 그 실무교육은 등록신청을 이제 1년 이내 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다음에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매수신청 대리인 폐업. 그리고 다시 1년 이내에 다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그 중개사무소 그 실무교육하고 규정이 똑같아요. 그 경우는. 자, 이렇게 돼 있고, 실무교육 내용은 거의 그 중개사무소 실무교육하고 똑같은 게 32시간에서 44시간 이내 교육을 하고, 뭐 과목은 이제 직업윤리라든가 민사소송, 민사집행, 경매 실무 이런 걸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은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그 실무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뭐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공인중개사협회 이런 데다가 실무교육 위탁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을 해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그 실무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48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첫 번째 강의를 했고, 다음 49, 50강 두 번에 더 걸쳐서 이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